네, 시청자 여러분, 8월 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자,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척 더운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27도고요.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창릉도 모습 보고 계신데 여긴 그나마 낫습니다. 서울은 거의 40도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는데요. 더위를 식히는 그런 소나기는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갑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의 업무 보고를 오전 10시부터 봤는데요. 오후 2시에는 교육부 그리고 문체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4시 때에는 법무부 등의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법무부 보고에서 정성호 장관이 어떤 입장을 이야기할지, 대통령이 여기에 또 어떤 응답을 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볼까요? 먼저 조선일보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관위에 투표자 수 입력 오류가 생기더라도 즉시 수정하지 말고 다음 보고 때 숫자를 가감하라는 지침을 내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수 조작을 하라고 지침을 내린 셈이네요. 충북 진천에서는 과다 입력된 투표자 수를 다른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라고 지시하고 수정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까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숫자가 줄어들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것을 우려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임의 조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산 넘어 산이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이어서 조성현 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사건을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종합특검은 조성현 전 단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는데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기존 불입건 결정과 다르게 판단한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애초에 내란특검은 조성현 전 단장에 대해서 불입건으로 판정했는데 나중에 생긴 종합특검이 이를 엎어버리고 기소할지 말지 그 단계까지 간 거죠. 자, 종합특검 내부에서는 비협조적이다 내란특검이 이런 불만이 나왔고 내란특검은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한 다음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등한 수사기관끼리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와, 조성현 전 단장 우리가 의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란 가담 혐의로 지금 기소당할 위기에 놓였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소식 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일면 머릿 기사인데요. 정부가 수도권에 5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합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6만 호를 합치면 총 공급 규모는 11만 호로 늘어납니다. 신규 택지로는 그린벨트 일부와 지하철 인근 국유지 군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수서 차량기지 일대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기존 공급 지역의 착공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TV뉴스 리뷰에서 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전월세 시장 대책은 빠져서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기사가 오늘 경향신문 1면에 나왔는데요. 비거주 주택의 세제 혜택이 줄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두어들이거나 늘어난 세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떠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와 월세는 각각 5%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세금 정상화에 앞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우선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혼인 건수가 3년 연속 늘면서 지난해에는 저점보다 25.4%나 증가했습니다. 결혼을 사랑과 가족의 결합뿐 아니라 자산을 키우는 수단으로 보는 이른바 웨딩 레버리지 인식이 확산한 영향이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소득과 각자의 종잣돈을 합치고 신생아 특례 대출과 세제 혜택을 활용해야 내 집 마련과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계산인데 실제 미혼 남녀의 결혼 긍정 인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치솟은 집값이 결혼을 미루게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씁쓸한 풍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살기 위해 결혼한다 이런 얘기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혼인 건수가 늘고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혼 건수가 는다는 것, 출산 건수도 늘어난다는 것은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고요. TV 뉴스 리뷰 함께하죠.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와 임용 방안 등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본청은 수사지휘와 감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사건을 수사합니다. 전체 인력 규모는 2,874명으로 확정됐는데 수사관이 2,500여 명으로 전체의 89%에 이릅니다. 전체 정원 중 가장 많은 1,089명이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 배치됩니다. 다른 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 사회약자 범죄 특별수사팀에서 전담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인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내년 4월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세금 얘기하면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을 비교하면서 근로소득은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높지 않다며 조세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로 막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거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이 대통령은 그제도 7박 11일간의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열어 7시간 반 동안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수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가 촉구한 거부권 행사엔 선을 그은 겁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던 건 비정상적 시스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에 대해선 이런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고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